안녕하세요. 와이프 집밥 만들어주는 와지프입니다. 오늘은 와이프 친구분이 집들이러 오시기로 해서 어복쟁반을 준비해봤어요. 다이어트 식단의 보양식이기도 하지만 직접 해보니 이것보다 좋은 집들이 음식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리의 테크닉이나 특수한 장비 없이도 조금의 정성만 들인다면 누구나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집들이 음식 어복쟁반을 와이프 목소리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맛있게 부탁해요. 오늘 준비한 고기는 전부 한우로 준비했고요. 부위는 아롱사태, 양지, 도가니, 허파, 그리고 유통 이렇게 총 5가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전통 레시피에 가깝게 하려면 허파와 유통 그리고 지라라고 불리는 비장 부위가 필요한데 지라는 주문날 재고 부족으로 파는 곳이 없어서 지라는 빼고 나머지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양지와 사태는 메인으로 사용할 육수도 뽑아야 하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덩어리 고기고 핏기도 많아서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은 넉넉하게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고기를 담고 고기가 충분히 잠길 만큼 찬물을 담아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핏물을 제거하는 동안 다른 고기들을 손질해 볼게요. 먼저 저도 처음 보고 가장 궁금했던 유통을 꺼내봤습니다. 유통은 소의 젖 부분에 해당하는데 어복쟁반이 소의 배 부분을 모두 담은 하나의 요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어복쟁반이라는 요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허파. 난생 처음 소의 생 허파를 봤는데 딱히 특유의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거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가니. 도가니도 맨날 도가니탕만 먹어봤지 이렇게 생 도가니는 본 적이 없어서 좀 신기했는데 소의 무릎은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딱히 특유의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았고요. 여기서 도가니는 아까부터 핏물을 빼고 있던 양지와 사태에 같이 넣어서 혹시 모를 핏기를 빼주겠습니다. 이제 다 꺼내서 준비가 됐으면 찬물로 한 번씩 다 씻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유통은 확실히 소의 젖 부분이라서 그런지 신기하게 물과 가지고 있는 비릿함과 치즈의 꼬릿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씻어서 준비가 됐으면 유통과 허파는 삶아서 잡내도 잡고 불순물들을 모두 건져내 볼 건데요. 여기서는 대파와 마늘 그리고 통후추를 사용했습니다.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냄새 제거할 때 많이 쓰는 된장이나 다른 재료들은 사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3가지만 사용하였습니다. 허파도 마찬가지로 대파, 후추, 마늘만 사용해서 총 1시간 30분 삶아줬고요. 중간중간 뜨는 거품들은 계속 건져줬습니다. 끓일 때 허파는 자꾸 부력 때문에 물에서 뜨려고 하니까 중간중간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유통은 삶을 때 온 집안에 치즈 냄새가 가득해지니까 꼭 환풍기 켜고 문 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시간 30분 삶은 허파와 유통이 완성됐습니다. 보통 고기 삶은 물은 저는 이것저것에 활용하곤 하는데 허파와 유통을 삶은 물이라서 그런지 한 번씩 먹어봤는데 향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국물은 버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잘 삶아진 허파와 유통은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찬물에 식혀주는 칠링이라는 과정을 해줄 건데 저온 조리법인 수비드 조리법에서는 다양한 균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 꼭 사용하는 조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삶은 고기에는 대부분의 균이 박멸되어 하지 않지만 어복쟁반은 한 번에 다 먹기보단 할 때 많이 해서 여러 번에 나눠 먹을 것 같은 요리라서 이렇게 온도를 빠르게 내려주면 아무래도 맛의 변화도 그렇고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주었습니다. 전문가분들 댓글 부탁드릴게요. 음식은 특히나 안전하면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비닐팩에 넣고 얼음물에 담궈 놓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뜨거운 상태에서는 이쁘게 잘 썰어지지 않고 뭉그러지고 으깨져서 식혀서 썰면 잘 썰리는 이유도 있고요. 아무튼 잡지식은 뒤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시간 동안 핏물을 빼준 양지, 사태, 도가니에 물을 빼고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정 과정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한 번 더 씻으면 혹시 모름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 씻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메인 재료와 육수가 될 고기들을 삶아줄 건데요. 어복쟁반의 육수는 그 유명한 평양냉면의 육수로 쓰일 만큼
심심하지만 깊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선 다른 보양식처럼 많은 재료를 넣고 끓인다기보다는 고기 그대로의 맛을 끌어내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넣는 게 아닌 덜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대파, 후추, 마늘 이 세 가지만 넣고 3시간 끓여주고 오겠습니다. 끓이다 보니 고기가 삶아지면서 통통해져서 냄비가 모자라 작은 냄비도 하나 추가해서 나눠 담아줬습니다. 여기서부턴 앞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위에 거품들은 걷어내고 물은 증발하면 다시 원래 양만큼 채워주고 하는 걸 반복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정성 가볍게 보고 가시죠. 자, 이렇게 정성이 완성됐으면 고기는 따로 빼서 아까 말씀드린 칠링 과정을 거쳐줄 건데 오래 삶아서 그런지 다들 잘못 들면 부서질 정도로 부드럽게 완성됐네요. 이렇게 고기를 다 건져줬으면 이제 어복쟁반 육수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체에 거르기를 해줄 겁니다. 체에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곱게 내리냐에 따라 육수의 맑음, 그 평양냉면에 비어있는 듯 하지만 꽉 찬 그런 맛의 육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체에 부으면 고기 핏물 빼고 닦을 때 미처 못 본 불순물이 2차로 걸러지고 기름도 1차로 걸러져서 맑은 육수가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충 걸러버리면 비싼 어복쟁반이 아니고 조금은 거친 소고기 수육 정도가 돼버리니 키친타월도 넉넉히 깔아주고 국자로 살살 저어가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체에 내리다 보면 미처 빠지지 못한 기름들을 포함한 맑은 육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이제 이 고농축 육수에 물을 부어서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 전에 얼음을 넣으면 위에 떠있던 기름이 순간 응고돼서 2차로 기름을 거르기 좀 더 수월해지니 물 넣기 전에 얼음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식어서 썰기 좋게 준비된 고기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파부터 썰어봤는데 소허파는 엄청 크고 색이 좀 더 진한 붉은빛인 것 빼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순대에 나오는 돼지 허파랑 질감, 생김새, 색 등등 모든 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망의 유통. 유통은 일단 허파와는 다르게 표면은 큰 고무처럼 땅땅하고 밀도가 엄청 높은데 자를 땐 매우 쉽게 쓱 들어가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질감이 매우 특이했고 냄새는 제가 치즈, 우유 등 유제품 종류를 즐겨 먹기도 하고 그 냄새도 좋아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꽤 괜찮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맛은 혹시 모르니 일단 조금만 썰어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지. 양지는 아까 다 삶아져서 꺼낼 땐 확실히 너무 부들부들한 느낌이어서 썰 수가 없었는데 칠링이 되니 어느 정도 단단해져서 썰기 쉬워졌네요. 기름기가 없는 부위들은 두껍게 썰면 조금 퍽퍽하거나 질기다고 느낄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양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익숙한 부위고 맛있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이렇게 양지도 준비가 됐으면 다음으로는 아롱사태를 준비해 줄게요. 소고기 중 특히 아롱사태에는 인체에서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꼭 외부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성분이 많다고 해요. 류신은 근육의 합성과 분해를 도와주는 성분이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아롱사태까지 준비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도가니를 준비해 볼게요. 도가니는 소의 무릎 관절 부위로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해 관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주요 성분인 콜라겐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 미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칼로리가 100g당 360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인데다가 지방 함량이 높아서 특히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조심해서 섭취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알게모람 그냥 맛있으면 되니까 많이 준비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고기를 다 쓴 건 아니고 오늘 집들이는 한 분만 오시는 거라 저희 포함 총 3인분만 가볍게 준비했고 남은 고기들은 진공 포장해서 다음 집들이에 부족한 고기들은 추가해주면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냄비에 담아 볼 건데요. 어복쟁반 특유의 금색 쟁반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진 가지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전골류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야채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서리해온 어복쟁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추와 쑥갓으로 준비해봤고요. 쑥갓을 많이 넣는 게 포인트라고 해서 쑥갓은 듬뿍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고기를 쑥갓 위에 가지런히 담아주면 완성이니 잠시 보고 오실게요. 아이고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서 빠르게 육수 완성 비율 설명드릴게요. 육수는 물 8에 육수 1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 비율은 너무 연한 것 같아서 4대1 정도 비율로 해줬습니다. 이 비율이 정답은 아니고 맛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육수의 진함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함 정도를 찾았다면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 이제 어복쟁반의 가장 중요한 레시피인 마법의 가루 미원은 육수 플러스 물 전체 6.5리터 기준 2티스푼 넣어줬어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모든 비밀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버려. 뭐야 이거?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완성된 육수는 일단 오늘 먹을 양만큼만 덜어서 소분해줬고요. 나머지는 락앤락통에 한 끼 양만큼씩 소분해서 냉동시켜줬습니다. 나중에 면 넣고 다른 재료들 몇 가지만 준비하면 평양냉면도 바로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도 꼭 해먹어 보려고요. 소스는 중요하니까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장 3스푼, 레몬즙 1스푼, 발사믹 식초 1스푼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고춧가루 1스푼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스는 다른 거의 대부분의 고기류에 잘 어울리는 소스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보시면 어디서나 칭찬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먹방 시작합니다. 야,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왔어? 21년도 못 샀고 21년 너무 비쌌어. 17년도 비싸지. 이거는 드세요. 뭐가? 녹네. 이게 맛있죠? 맛있죠? 살짝 접셔가지고. 야, 헛파랑 유통에 평소에 가서 먹어본 적 있어. 냄새가 엄청 세. 그러면 천천히 먹어봐. 저희 계속 딴 것부터 먹어. 꽤 말씀하셨잖아. 진짜 세. 약간 중독돼. 진짜? 소리대? 나 변태 같아.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고기가 부족해서 리필도 했고 이제 고기가 좀 질릴 때쯤엔 가볍게 버섯 고수볶음으로 안주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복쟁반 끝!